분위기들이 부유해지는 그날까지 인베스트 부유TV 현 팀장입니다. 오늘 수업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톡에다가 생수 Q&A 영상을 업로드 할 테니까 까다롭고 어려운 질문을 한번 준비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생각보다 참신하고 궁금하실 만한 질문들을 많이 주셨어요. 어디에서도 못 볼 그런 영상이 될 테니까 잘 집중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질문, 생활형 숙박시설이 대체 뭔가요? 이 원초적인 질문부터 쉽게 답해 드릴게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숙박시설이라고 하면 일반형 숙박시설과 생활형 숙박시설 두 가지로 둘 수가 있는데요. 두 개 차이는 간단합니다. 싱크대가 있냐 없냐예요. 일반형 숙박시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호텔, 모텔 예로 들 수 있고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생활이 가능한 호텔, 레지던스 호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싱크대가 없고 취사가 불가능한 호텔에선 살기 불편하겠죠. 이 부분을 해결한 게 생활용 숙박시설, 레지던스 호텔의 탄생이다 보시면 돼요. 취사가 가능하게 돼서 단기 숙박은 물론 장기 투숙객들의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는 꽉 먹고 알 먹고 수익형 부동산의 혼종이죠. 장기 투숙객의 수익을 풀면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월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질문, 오피스텔과의 차이점은 제가 이 부분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 카드 보이시죠? 이 영상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이름 자체가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죠. 생활용 숙박시설은 생활이 가능한 호텔이고 둘이 비슷한 듯 하지만 차이점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숙박업을 낼 수 있냐 없냐 요 차이예요. 투자 목적으로 운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오피스텔은 장기 임대 사업을 위해 일반 임대 사업자 혹은 주택 임대 사업자로 운영이 되죠. 월세를 받기 위한 운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생활용 숙박시설은 주택 임대 사업자가 아닌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호텔과 모텔처럼 일반 임대 사업자인 상태에서 숙박업을 내고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숙박업으로 일세를 받기도 좋고 장기 투숙객으로 월세도 받기 좋은 그런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규제의 관점에서 비교를 해보시면 더더욱 물건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해당하는 주택이 아닌 물건이지만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쓰기 때문에 나라에서 부동산 주택 규제가 나올 때마다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많이 맞았죠. 주택수로 인한 세금 충과, 전매 제한 여러 가지 맞았습니다. 그런데 생활용 숙박시설은 일반 임대 사업자인 상태에서 숙박업을 추가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를 하기가 애매합니다. 주택이 아니니 주택 규제로 엮기도 그렇고 숙박업을 규제하자니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호텔, 모텔에게도 피해가 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생활용 숙박시설은 오피스텔의 규제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수 규제의 전망은 바로 다음 질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생활용 숙박시설이 규제가 됐고 또 규제를 강화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이 질문이 영상을 업로드하기로 마음먹은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먼저 3월에 드메르 분양을 할 때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규제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기사에서 4월에 규제 강화를 한다는데 나중에 전입신고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면 어떡하냐. 저희 부유TV 단톡원분들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톡을 통해 이미 말씀을 드렸거든요. 국토부 공식 발표에도 규제를 강화한다는 소리도 없었고 상황이 절대 그리하지 못할 거라고. 이게 소문이 확장이 돼서 전입신고가 불가하다 뭐 이런 소리까지 들리더라고요. 각종 입소문으로 정황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생활용 숙박시설의 규제 방향과 전망을 알아보려면 기본적으로 과거 규제가 시작됐었던 출발 지점부터 보셔야 합니다. 2020년 10월에 실시했던 국정감사 영상을 보시죠. 내용에 맞게 짧게 편집했습니다. 생활 숙박시설 이거는 이제 건축법, 주택법 적용을 안 받고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을 받죠. 네네. 청약 통장 없어도 되고 분양권 전매도 되고 LTV, DTI 규제도 안 받고 개별 등기되고 네네.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주택수에 산입 안 돼가지고 다주택자 양도세 전과 종부세 적용받지 않습니다. 각종 부동산 규제 피해갈 수 있습니다. 홍보 잘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각종 규제를 벗어난 특권이 있다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국회의원 아니면 이런 거 좀 투자하고 싶습니다. 아무 규제가 없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꼭 먹고 안 먹고. 네, 건축물 분양할 때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을 하고 불법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분양 공고할 때 주택 사용 불가하다, 또 숙박업 신고 필요하다라고 명시하도록 하고 불법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단속 강화 지침을 이미 시달한 바 있는데요. 앞으로 건축법과 건축물 분양법을 개정해서 거주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네. 이거 지자체가 알잖아요. 그런데 단속하는 건 나는 사는 문 닫고 들어가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네네. 예, 말씀 그렇게 하시는데 단속이 안 됩니다 이게. 좀 더 다른 방안을 좀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전입 지지 신고가 안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마지막 부분입니다. 조홍천 국회의원이 생활형 숙박시설에 문제 제기를 지속하자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던지듯이 말했던 전입신고가 안 되면 될 것 같다는 이 말에 수많은 언론이 전입신고가 불가하다고 인터넷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1월 15일 발표된 생숙 조치계획입니다. 생숙은 숙박업 신고 필요시설임을 명확화하고 분양 공고 시 주택 사용 불가, 숙박업 신고 필요 이 두 문구를 꼭 명시토록 개정한다. 아까 감사 때 말했던 내용과 똑같죠. 주택 사용 불가, 분양할 때 숙박업 신고. 국감에서 김현미 전 장관이 말했던 내용과 1월 15일 생숙 조치계획과 비교를 하자면 추가된 것이 바로 요 밑에 기분양 생활형 숙박시설 이 규제 강화 이야기고 유일하게 빠진 것은 바로 전입신고 불가입니다. 그래서 전 부동산의 한 카페에 전입신고 불가와 주택 사용 금지는 같은 내용이 아니라는 거를 팩트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숙박업 신고로 영업을 하고 있는 모텔을 운영하는 홍길동 씨가 있어요. 그런데 201호에 달방으로 계약한 장기 투숙객이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이 홍길동 씨는 모텔을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겠죠. 이건 2018년도에 이미 결판난 판례도 있습니다. 조치계획이 발표된 당시 생활형 숙박시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에서는 전입신고만 쏙 빠졌다고 용두삼이의 생숙기재다라고 엄청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들은 내용으로만 판단하는 수많은 투자자분들은 규제 발표를 보고 생숙을 할지 말지 봐야 되지 않겠냐. 참 정보의 폭포에 살고 있는 현 시대에서도 역시 사람의 입소문, 글소문은 무섭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전입신고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규제를 할 수가 없죠. 가능했으면 1월 15일에 발표를 했을 테니까요. 1월 15일 조치계획은 생각보다 많은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기분양 물건의 조치계획 때문인데요. 기사를 보시면 이렇게 데모를 하고 계시죠. 이분들이 주장을 하는 피켓을 보면 직무유기, 국토부 8년간 주택으로서 성실납부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무슨 법을 어겼다고 불법 이행 강제금이냐. 8년 동안 사기 분양한 건설사는 나몰라라. 8년 동안 직무유기한 국토부도 나몰라라. 자, 내용 정리를 하자면 사기 분양이 아니죠. 8년 전 분양 당시엔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8년 전에 이런 가이드라인 없이 국토부에서 건축 허가 분양 승인을 내줬다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이분들은 죄가 없어요. 당시 국토부가 승인해준 법 아래서 법을 준수한 건설사는 가이드라인대로 분양주에게 계약을 시켰고 이 분양주분들은 주택 기준에 맞춰서 꼬박꼬박 세금 내신 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잘 살고 있는 우리 집에 갑자기 숙박업 신고를 하래. 갑자기 불법이 됐으니까 이행강제금을 내라고 하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생활형 숙박시설에 전입신고를 막는다고요? 이분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때린다? 4월에 규제를 강화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상대로 조치계획 발표 한 달이 지난 2월 23일 국토부에선 4월에 규제 시행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고 그 와중에 관심이 집중된 북항 드메르가 분양이 시작이 됐죠. 다들 불안에 떨어 난리가 났었던 상황 속에서 저는 드메르 분양 소개 영상에서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생숙에 대해서 뭘 모른다고 욕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4월 초 결국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시면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이 힘들어하니까 이행강제금을 2년간 유예한다. 그동안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을 하던지 숙박업을 내던지 하라는 거죠. 해결책이 아닙니다. 아까 그 데모를 하신 분들 역시 답답하신 마음이고요. 기사에 또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레지던스 입주민들은 재산가치 하락 등의 이유로 주거용 오피스텔 전환에선 결사 반대한다. 왜일까요?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생활형 숙박시설에 장점이 너무 많은데 굳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바꿀 이유가 있을까요? 유명무실의 대안책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생숙이 앞으로 규제도 없을 거고 해결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죠. 나라에서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규제하기 힘들다는 것. 하지만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 자, 그럼 마지막 질문. 규제를 유예한다는데 생활형 숙박시설 앞으로 전망은 어찌 될까요?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주가 될 테니까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택이 아니었던 오피스텔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서 강화되는 주택규제가 나올 때마다 세금을 점점 더 부담을 해야 했죠. 생활형 숙박시설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기 힘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정부에서는 규제 방향을 주택 사용 금지라는 방향을 잡고 있잖아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생숙은 규제가 나오면 나올수록 주택이 아니게 됩니다. 주택수를 신경 쓰는 투자자 입장에선 환영할 일이겠죠. 현재 시점으로는 숙박업 신고만 한다면 주택수로 세금을 맞을 일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피스텔 때문에 규제라고 하면 무서워하시지만 투자 목적으로 봤을 때 생숙은 규제가 나올수록 더욱 완벽해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큰 평형대의 오피스텔이나 입지가 좋은 곳은 여전히 훌륭한 수익형 부동산이에요. 그럼 앞으로 어떠한 규제가 나오게 되겠느냐? 다양한 방면의 규제가 될 거라 예상됩니다. 먼저 용적률 제한 및 세대 면적에 대한 규제가 들어올 거라 예상이 돼요. 벌써부터 그런 움직임은 시작이 됐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지금까지 생숙은 상업지역에서 상가나 오피스와 동일한 상업 용도로 인정이 되어 용적률 제한을 안 받았지만 이제는 오피스텔처럼 주거용 시설로 분류가 돼서 용적률 제한을 받는다. 용적률 제한이 없는 부분도 생숙의 특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그 범위가 훨씬 넓어질 거라 예상해요. 건축 허가와 분양 승인의 신규 물건이 점점 더 제한하게 될 거예요. 이 역시 벌써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골치 아픈 물건을 굳이 허가 승인을 다 내줘서 문제를 더 키우겠습니까? 아니겠죠? 짧게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의회는 이 같은 생활형 숙박시설 문제점을 정부에 제기해 건축법 시행령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삭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산 해운대 같은 입지에는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을 못하게 막아보겠다. 건축 시행령에서 삭제를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 이것도 말씀드렸죠. 정리를 하자면 오피스텔처럼 주택기준 세금 강화는 어려울 거고 건축 시행령 삭제, 용적률 제한, 신규 물건 제한, 그럼 그 가치는 더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운영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생숙은 투자 관점으로 현재 개체수를 늘려야 할 시기라는 걸요. 오늘은 생활형 숙박시설의 개념을 좀 더 알아보고 규제 전망에 대해서 파악해봤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다음 시간에는 또 많이들 궁금해하실 생활형 숙박시설 운영을 파악해보겠습니다. 키워드 말씀드릴게요. 분양형 호텔의 피해와 생활형 숙박시설의 연관관계. 과연 생활형 숙박시설에서는 실거주가 될까? 궁금하시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저희 VUTV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꼼꼼히 따져보고 단타, 중타, 장타에 맞춰 수익이 나는 전국 모든 물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팩트만을 전달하려 부단히 노력 중에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손가락질을 받아도 받아낼 자신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우리 불인이분들 갈팡 질팡 누가 하라고 해서 피가 붙어서 이런 따라다니는 그런 투자는 이제 그만하시고 저희 단톡에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신나게 돈을 벌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본인이 공부하고 수익이 나잖아요. 부동산 훨씬 더 재밌어집니다. 단톡 주소와 비밀번호는 고정 댓글에 고정해두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쎄싸 우리들이 부유해지는 그날까지 인베스트 VUTV 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